그날 이후로 나는 밤에 학교 근처를 지나가지 못한다. 아직도 비 오는 날이면 운동장 흙냄새와 함께 그 소리가 떠오른다. 젖은 슬리퍼가 복도를 끌고 지나가는 소리. 철제 사물함 안쪽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 그리고 아무도 없는 교실 뒤편에서 들리던 아주 낮고 쉰 목소리. 선생님, 아직 안 가셨어요? 나는 그때 부천시 중동에 있는 오래된 초등학교에서 야간 당직을 맡고 있었다. 나이는 38. 시설 관리 업무를 시작한 지는 6년 정도 됐고 그 학교로 발령받은 건 겨우 2달째였다. 처음엔 그냥 오래된 학교라고만 생각했다. 복도박은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비가 오면 벽지가 젖어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다. 교실 창틀은 오래돼서 바람이 불 때마다 덜컹거렸고 운동장 구석 조회대 뒤편엔 쓰지 않는 놀이기구들이 녹슨 채 방치돼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 처음 출근했을 때부터 교직원들은 묘하게 한 가지 장소를 피했다. 본관 4층 끝 가장 안쪽에 있는 음악실이었다. 거긴 밤에 가지 마세요. 처음 그 말을 들은 건 행정실 김주무관에게서였다. 그는 농담처럼 웃으면서도 끝내 눈은 웃지 않았다. 왜요? 누가 들어옵니까? 아니, 그냥 오래된 곳이라 그래요. 그런 식이었다. 누가 물어보면 다들 얼버무렸다. 시설 관리 일을 하다 보면 학교 괴담 정도는 흔하다. 누가 자살했다더라, 밤에 아이 웃음소리가 난다더라, 피아노가 혼자 울린다더라. 대부분은 오래된 배관 소리거나 경비 아저씨들끼리 만들어낸 이야기였다. 그래서 나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문제가 시작된 건 장마가 시작된 6월 마지막 주였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심했다. 퇴근 시간 무렵부터 하늘이 무너지듯 퍼붓기 시작했는데 밤이 되자 학교 전기가 물 속에 잠긴 것처럼 고요해졌다. 나는 당직실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시계는 밤 11시 17분쯤.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지직. 짧은 잡음 뒤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당직실입니다. 대답은 없었다. 지직, 지지직. 나는 한숨 쉬며 인터폰을 내려놨다. 오래된 학교라 비만 오면 이런 일이 많았다. 그런데 10초쯤 뒤 다시 인터폰이 울렸다. 이번엔 아주 작게 숨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전파 잡음인 줄 알았다. 근데 아니었다. 분명 사람이 숨 쉬는 소리였다. 여보세요? 그 순간 툭 무언가 마이크 가까이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주 어린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나는 순간 젓가락을 놓쳤다. 누구니?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는 울고 있는 것처럼 젖어 있었다. 비 맞은 애가 떨면서 말하는 느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야? 몇 반 학생이야? 그러자 인터폰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철퍽, 철퍽. 마치 맨발로 물 위를 걷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4층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인터폰은 끊겼다. 나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이상했다. 밤 11시에 학교 안에 아이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됐다. 더군다나 정문은 내가 직접 잠갔고 CCTV에도 아무도 안 찍혔다. 하지만 혹시 모를 일이었다. 요즘 애들 몰래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나는 손전등을 챙기고 본관으로 올라갔다. 학교 안은 비 냄새로 가득했다. 복도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2층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톡, 톡, 톡. 천장에서 새는 물인가 싶었는데 이상하게 일정했다. 마치 누군가 맨발로 걸으며 물을 흘리는 소리 같았다. 나는 괜히 목 뒤가 서늘해졌다. 3층까지는 아무 일 없었다. 문제는 4층이었다.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진짜로. 아래층은 눅눅했지만 평범한 여름 밤 공기였는데 4층은 냉장고 안처럼 차가웠다. 비냄새 말고도 이상한 냄새가 났다. 젖은 흙냄새, 그리고 오래된 물비린내. 나는 손전등을 비추며 복도를 걸었다. 불은 다 꺼져 있었고 맨 끝 음악실 쪽 창문만 열려 있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복도 바닥을 스치고 있었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들이댔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바닥에 젖은 발자국만 남아 있었다. 작은 발자국. 딱 초등학생 정도 크기였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다. 누가 있긴 있구나. 나는 발자국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발자국은 음악실 앞에서 멈춰 있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끼익! 문을 미는 순간 오래된 피아노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훅 올라왔다. 실내는 어둡고 조용했다. 손전등 불빛 사이로 먼지가 떠다녔다. 벽 쪽엔 오래된 리코더와 실로폰이 쌓여 있었고 뒤편에는 천으로 덮인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었다. 그리고 그 피아노 아래 바닥이 흠뻑 젖어 있었다. 마치 누가 빗물을 잔뜩 흘리고 간 것처럼. 나는 주변을 비췄다. 얘야? 대답은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툭! 피아노 안쪽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몸이 굳었다. 다시 툭! 마치 안에서 누가 손가락으로 건반 아래를 치는 소리. 천천히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다. 손전등 불빛이 떨렸다. 그리고 피아노 덮개 아래쪽 틈 사이로 뭔가 보였다. 검은 머리카락이었다.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누가 안에 숨어 있는 줄 알았다. 거기 누구야? 대답은 없었다. 대신 아주 느리게 머리카락이 움직였다. 스르륵. 마치 안에 있는 사람이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나는 손을 뻗어 피아노 덮개를 잡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찾았다. 정말 바로 뒤였다. 귀에 입을 댄 거리. 나는 비명을 삼키며 뒤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음악실 문이 닫혀 있었다. 분명 내가 열어둔 채 들어왔는데 끼익. 그때 피아노 건반이 혼자 눌렸다. 둥. 낮고 탁한 하나가 음악실 전체에 울렸다. 그리고 이어서 퉁, 퉁, 퉁. 느리고 불규칙한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그런데 발에 뭔가 밟혔다. 축축한 감촉이었다. 손전등을 아래로 비춘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바닥 전체에 젖은 발자국이 있었다. 문 쪽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다. 내 바로 뒤까지. 수십 개의 작은 발자국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마치 여러 아이들이 내 주변을 빙 둘러서 있었던 것처럼. 그 순간 내 오른쪽 귓가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속삭였다. 선생님, 나는 그대로 문으로 달려갔다.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안 열렸다. 분명 잠기지 않았는데 꿈쩍도 안 했다. 뒤에선 피아노 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둥, 둥둥, 둥. 그리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작고 쉰 웃음소리. 나는 미친 듯이 문을 흔들었다. 열려! 시발, 열리라고! 그 순간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다. 정적. 너무 조용해서 내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천천히 내 뒤에서 누군가 맨발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철퍽, 철퍽, 철퍽. 나는 뒤돌아보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면 뒤돌아보면 안 될 것 같다. 본능적으로 느껴졌다. 지금 뒤에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도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바로 내 등 뒤에서 멈췄다. 차가운 숨이 목덜미에 닿았다. 왜 이제 왔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이 학교에서 오래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으로 떠올리게 됐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목덜미 뒤로 닿는 숨이 너무 차가워서 마치 얼음물 속에 얼굴을 처박은 것 같았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왜 이제 왔어? 여자아이 목소리는 바로 귀 옆에서 들렸다. 울고 있는 것도 같고 웃고 있는 것도 같았다. 나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학교로 발령받고 며칠 뒤였나. 교무실 한쪽 구석에서 선생님 둘이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던 걸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다. 예전에 여기 사고 있었다며? 아직도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 있어. 아니, 근데 진짜 죽은 애가. 그때 누가 들어오면서 대화는 끊겼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넘겼다. 학교엔 늘 그런 소문 하나쯤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내 뒤에 있는 무언가는 그 소문이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입술을 겨우 움직였다. 누구냐? 그러자 뒤에서 아주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키득. 그리고 동시에 피아노 건반이 한 번에 눌렸다. 관! 나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문을 몸으로 밀쳤다. 철헉. 거짓말처럼 문이 열렸다. 나는 정신없이 복도로 뛰쳐나왔다. 복도 불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창문 사이로 번개가 번쩍였다. 가르릉! 순간 복도 끝 창문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작은 체구, 젖은 긴 머리, 하얀 실내화.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는 순간 그건 사라졌다. 대신 창문 유리에 물자국만 길게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손바닥으로 안쪽을 쓸어내린 것처럼.
나는 그대로 계단까지 뛰었다. 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보통 사람이라면 뛰어오는 발소리라도 들려야 하는데 음악실 쪽은 죽은 것처럼 조용했다. 나는 거의 굴러떨어지듯 1층까지 내려왔다. 당직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컵도 제대로 못 잡았다. 뭐였지? 계속 그렇게 생각했다. 환청? 착각?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다. 잠긴 문, 젖은 발자국, 그리고 내 귀에 닿던 그 숨.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냄새였다.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었다. 비 오는 하수구 근처에서 올라오는 썩은 물 냄새. 나는 결국 새벽 2시쯤 CCTV를 확인했다. 솔직히 말하면 확인하기 싫었다. 하지만 내가 미쳐가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다. 화면을 돌려 4층 복도를 재생했다. 23시 19분. 내가 음악실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걷는 나. 그리고 그 뒤 나는 그대로 몸이 굳었다. 내 뒤에 누군가 있었다. 처음엔 그림자인 줄 알았다. 근데 아니었다. 작은 아이였다. 복도 끝에서 천천히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고개는 아래로 푹 숙인 채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다 가리고 있었다. 나는 숨도 못 쉬고 화면만 바라봤다. 영상 속 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음악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그 뒤 화면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지직. 노이즈가 끼더니 영상이 잠깐 멈췄다. 몇 초 뒤 다시 재생됐을 땐 복도에 아이들이 서 있었다. 한 명이 아니었다. 3명. 아니, 4명인가? 화질이 깨져 정확히 안 보였지만 작은 그림자들이 음악실 문 앞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전부 동시에 CCTV 쪽을 바라봤다. 나는 소름이 끼쳐 모니터를 꺼버렸다.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다. 아침이 되자마자 나는 관리실 최 반장한테 어젯밤 일을 말했다. 그는 내 얘기를 듣는 동안 담배만 계속 피웠다. 그리고 한참 뒤에 작게 말했다. 봤구만. 나는 그 말이 더 무서웠다. 반장님도 압니까? 그는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다.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었다. 그 음악실 예전에 사고 있었어. 나는 침을 삼켰다. 최 반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치 어디까지 얘기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 같았다. 2003년이었나? 아마 여름이었을 거다. 그는 담배를 비벼끄며 말을 이었다. 방과 후에 애 하나가 실종됐어. 실종이요? 4학년 여자애였는데 학원 간다고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더라. 나는 괜히 손님이 들어갔다. 못 찾았습니까? 사흘 뒤에 찾았지. 최 반장은 여기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음악실 피아노 안에서.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다. 피아노. 어젯밤 내가 본 그 피아노. 죽은 채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이상했어. 학교 다 뒤졌는데 왜 사흘 동안 못 찾았는지 아무도 설명을 못했거든. 나는 입이 바짝 말랐다. 범인은요? 못 잡았어. 그 말을 하는 최 반장 얼굴은 이상하게 굳어 있었다. 단순한 미해결 사건 얘기를 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근데 그 이후부터 밤마다 이상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요? 음악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난다든가 애들 웃음소리가 들린다든가.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가끔 애를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나는 어젯밤 CCTV가 떠올랐다. 젖은 머리카락, 고개 숙인 아이. 왜 아무도 말 안 했습니까? 학교 이미지 때문이지. 최 반장은 씁쓸하게 웃었다. 애 죽은 학교라고 소문나면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은 현실적이어서 더 기분이 나빴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CCTV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내가 영상에 아이가 찍혔다고 말하는 순간 최 반장 표정이 굳었다. 그 영상 아직 있냐? 예. 지워. 예? 그는 예상보다 훨씬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거 갖고 있지 마. 왜요? 최 반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게 말했다. 본 사람들 다 오래 못 갔어.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담배를 하나 더 꺼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계속 신경이 쓰였다. 퇴근하고 집에 가서도 자꾸 음악실이 떠올랐다. 특히 그 말. 왜 이제 왔어?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나였을까? 며칠 동안 별일은 없었다. 비도 그쳤고 학교도 평소처럼 돌아가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다녔고
교실에선 리코더 소리가 들렸다. 낮의 학교는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내가 예민했던 건가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상한 건 밤이 아니라 낮부터 시작됐다. 처음엔 냄새였다. 4층 복도에서만 이상한 물비린내가 났다. 배수구 냄새 같기도 했고 오래 젖은 수건 냄새 같기도 했다. 근데 문제는 그 냄새가 점점 심해졌다는 거다. 특히 음악실 앞. 복도를 지나가기만 해도 코 안쪽에 눅눅한 흙냄새가 달라붙었다. 나는 배관 문제인가 싶어 천장을 열어봤다. 이상 없었다. 바닥 누수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음악실 바닥만 계속 축축했다. 마치 안 보이는 물이 계속 번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날 오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5교시 수업 중이었다. 갑자기 4층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라서 뛰어 올라갔다. 음악실 앞 복도에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모여 있었다. 담임 하나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애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음악실 안에는 여자아이가 하나 쓰러져 있었다. 4학년쯤 되어 보였다. 애는 정신을 잃은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보건교사가 애를 흔들며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아이 입에서 이상한 말이 흘러나왔다. 좁아.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숨 막혀. 그리고 아이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근데 그 눈빛이 이상했다. 정말 이상했다. 초점이 맞지 않은 채 천장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안 끝났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머릿속에 어젯밤 음악실에서 들은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왜 이제 왔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건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아직 그 음악실 안에 남아 있었다. 그날 쓰러진 아이는 결국 구급차에 실려갔다. 아이들이 울고 담임들은 복도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내 귀에는 다른 소리만 계속 맴돌았다. 좁아. 숨 막혀. 나는 음악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안쪽은 텅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공기가 무거웠다. 사람이 많았는데도 차가웠고 오래된 우물속처럼 축축했다. 교감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오늘 음악실 폐쇄하세요. 예, 당분간 수업도 다른 데서 하고.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음악실 안은 절대 보지 않았다. 눈을 피하듯 고개를 돌린 채 빠르게 내려가 버렸다. 나는 혼자 남아 문을 잠갔다. 철컥. 근데 그 순간이었다. 안쪽에서 피아노 건반 하나가 눌렸다. 띵. 아주 짧고 맑은 소리. 나는 숨을 멈췄다. 분명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금 전 선생님들이 다 확인했고 창문도 잠겨 있었다. 근데 뚫렸다. 띵. 이번엔 조금 더 가까웠다. 마치 누군가 건반 위에 손가락 하나를 올려놓고 천천히 누르는 소리. 나는 문고리를 잡은 채 얼어붙었다. 그때 아래층에서 누가 날 불렀다. 관리기사님. 나는 거의 도망치듯 계단으로 내려갔다. 그날 이후 음악실은 진짜로 폐쇄됐다. 학생 출입 금지, 수업도 중단. 교장 말로는 학생 정서 안정 때문이라고 했지만 분위기를 보면 다들 단순한 실신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는 눈치였다. 특히 고학년 애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음악실에서 애 우는 소리 들렸다더라. 아, 피아노 밑에 귀신 산대. 밤에 거기 불 켜진 거 봤어. 나는 일부러 그런 얘기 안 들으려고 했는데도 귀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날 밤 또 당직이었다. 솔직히 집에 가고 싶었다. 근데 인원이 부족해서 빠질 수가 없었다. 밤 10시쯤부터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학교 건물이 빗소리에 잠기자 이상하게 그날 밤이 어젯밤보다 더 불안했다. 마치 학교 전체가 숨죽이고 있는 느낌. 나는 일부러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 영상을 틀어놨다. 조용하면 자꾸 복도 쪽을 보게 되니까. 근데 밤 11시 40분쯤 갑자기 전기가 한번 나갔다 들어왔다. 탁! 당직실 불이 순간 꺼졌다 켜졌다. 컴퓨터 화면도 깜빡였다. 나는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다. 아씨. 근데 곧 이상한 걸 발견했다. CCTV 화면 하나가 켜져 있었다. 4층 음악실 앞 복도. 분명 조금 전까지 검게 꺼져 있었는데 혼자 활성화돼 있었다. 나는 무심코 화면을 봤다가 그대로 굳었다. 복도 끝에 누가 서 있었다. 작은 여자아이, 고개를 숙인 채 맨발로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은 거의 안 보였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면 속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근데 이상했다. 복도 바닥이 젖어 있었다. CCTV인데도 물이 번들거리는 게 보일 정도였다. 그리고 아이 발밑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마치 비를 맞은 상태 그대로 서 있는 사람처럼. 나는 모니터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아이 고개가 천천히 들렸다. 치직. 화면 노이즈가 끼었다. 그리고 얼굴이 보였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눈이 없었다. 정확히는 있어야 할 자리가 새까맣게 꺼져 있었다. 입은 아주 천천히 벌어졌다. 그리고 모니터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열어줘. 나는 의자째 뒤로 넘어졌다. 쾅! 그 순간 CCTV 화면이 꺼졌다. 당직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환청이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근데 아니었다. 분명 들었다. 열어줘. 그리고 바로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철퍽. 나는 숨을 멈췄다. 철퍽. 젖은 발이 바닥을 밟는 소리. 당직실 밖이었다. 아주 가까이. 나는 천천히 문 쪽을 봤다. 문 아래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검은 물.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철퍽. 철퍽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잠시 정적. 그 뒤 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주 작게 똑똑똑. 나는 숨도 못 쉬었다. 다시 똑. 근데 이상한 건 노크 소리가 점점 아래쪽에서 들린다는 거였다. 처음엔 사람 가슴 높이쯤. 근데 점점 낮아졌다. 마치 문 밖에 있는 무언가가 몸을 굽히며 아래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리고 결국 똑. 문 바로 아래쪽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문 아래 틈 사이로 머리카락이 삐져나왔다. 젖은 검은 머리카락. 천천히. 스르륵.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머리카락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네. 나는 그대로 소화기를 집어들고 문을 향해 휘둘렀다. 문에 충격이 가해지자 바깥이 조용해졌다. 발소리도 멈췄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끼익.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불도 꺼져 있었다. 근데 바닥은 젖어 있었다. 당직실 앞부터 복도 끝까지 작은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전부 맨발. 그리고 그 발자국은 계단이 아니라 4층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한참 그걸 바라봤다. 도망쳐야 했다. 정상이면 경찰을 부르든 당직을 포기하든 했어야 했다. 근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마치 누가 머릿속에서 계속 속삭이는 느낌이었다. 와야 돼, 봐야 돼, 끝내야 돼. 나는 손전등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1층, 2층. 올라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다. 그리고 4층에 도착했을 때 나는 걸음을 멈췄다. 복도 끝 음악실 문이 열려 있었다. 분명 내가 잠갔는데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노란빛, 오래된 백열등 같은 빛. 나는 천천히 걸어갔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 안쪽까지 울렸다. 음악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 웃음소리, 작게 떠드는 목소리, 의자 끄는 소리. 마치 오래전 수업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처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다. 끼익. 순간 음악실 안 풍경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무도 없던 음악실 안에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10여 명쯤. 전부 오래된 교복 같은 걸 입고 있었다. 몸은 흐릿했지만 분명 아이들이었다. 애들은 날 보지 않았다. 전부 교실 앞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칠판 앞엔 여자아이가 하나 서 있었다. 젖은 머리, 작은 체구, 하얀 얼굴. 그 아이가 천천히 뒤를 돌았다. 그리고 나를 보며 웃었다. 이번엔 안 늦었네. 그 순간 아이들 전부가 동시에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나는 그 애들 얼굴을 보고 숨이 막혔다. 전부 눈이 없었다. 나는 그대로 뒤로 주저앉았다. 음악실 안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마다 차가운 물을 들이마시는 기분이었다. 숨이 막혔다. 아이들은 전부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엔 검은 구멍만 뚫려 있었다. 근데 이상하게도 시선은 느껴졌다. 분명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피부에 달라붙는 느낌이었다. 교실 안은 너무 조용했다. 조금 전까지 들리던 웃음소리도 의자 끄는 소리도 전부 멈췄다.
오직 천장 어딘가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만 들렸다. 톡, 톡, 톡. 칠판 앞에 서 있던 여자아이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 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이 얼굴은 창백했다.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왜 이제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섭다는 감정보다 미안하다는 감정이 먼저 올라왔다. 그게 더 소름 끼쳤다. 나는 이 아이를 모른다. 처음 본다. 근데 왜 자꾸 늦었다고 말하는 걸까? 그 순간 뒤쪽 아이 하나가 고개를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이번에도 못 나가. 그러자 다른 아이가 웃었다. 키득. 또 숨 막히겠다. 순간 음악실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근데 문이 닫혀 있었다. 쾅! 분명 내가 열어둔 상태였는데 어느새 잠겨 있었다. 나는 급하게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안 열렸다. 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작았는데 점점 커졌다. 키득, 키득키득. 마치 숨 넘어갈 듯 참으면서 웃는 애들 소리. 나는 등을 문에 붙인 채 음악실 안을 바라봤다. 그때였다. 아이들 발밑에서 물이 퍼지기 시작했다. 검은 물이었다. 처음엔 의자 아래에 조금 고여있는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교실 바닥 전체로 번졌다. 철퍽, 철퍽. 아이들이 물 위를 맨발로 걷기 시작했다. 근데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이상한 소리가 났다. 컥, 컥. 마치 물을 잔뜩 삼킨 사람이 숨 쉬려는 소리. 나는 정신이 아찔해졌다. 칠판 앞 여자아이가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교복 소매에서 물이 떨어졌다. 아직도 거기 있어.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누가? 그 아이는 대답 대신 피아노 쪽을 봤다. 교실 뒤편. 천으로 덮여있던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 그 순간 피아노 안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쿵. 나는 몸이 굳었다. 다시. 쿵. 안에서 누가 두드리는 소리였다. 마치 좁은 공간 안에 갇힌 사람이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치는 것처럼 아이들이 동시에 웃기 시작했다. 또 시작했어. 숨 쉬고 싶대. 근데 못 나와. 나는 피아노를 바라봤다. 천 아래쪽이 아주 조금 움직이고 있었다. 누가 안에서 밀고 있는 것처럼. 쿵, 쿵 소리가 점점 세졌다. 그리고 갑자기 피아노 아래 틈 사이로 손가락 하나가 튀어나왔다. 새하얗고 퉁 부른 손가락, 손톱은 반쯤 뜯겨 있었다. 나는 그대로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음악실 불이 꺼졌다. 탁! 완전한 어둠. 아이들 웃음소리만 사방에서 들렸다. 키득, 키득 철퍽, 철퍽. 무언가가 물 위를 걸으며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켰다. 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여자아이 얼굴이 있었다. 너무 가까웠다.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사람 얼굴이 아니었다. 피부가 물에 오래 잠긴 시체처럼 불어 있었다. 입은 찢어진 것처럼 길게 벌어져 있었다. 그리고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검은 물이 가득 차 있었다. 같이 있을래? 나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밀쳤다. 근데 손끝 감촉이 이상했다. 사람 몸이 아니었다. 젖은 천 뭉치를 미는 느낌. 아이 몸이 뒤로 휘청거리더니 갑자기 웃었다. 그 순간 뒤쪽 피아노가 벌컥 열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돌아봤다. 피아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근데 안쪽이 새까맸다. 빛이 안 닿는 수준이 아니라 구멍처럼 깊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살려줘. 쉰 여자 목소리. 아주 약한 숨소리.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 내 팔을 잡아당겼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렸다. 최 반장이었다. 미쳤냐? 그는 내 팔을 거치게 끌어당겼다. 빨리 나와. 나는 거의 질질 끌리듯 음악실 밖으로 끌려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에서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여러 명이 동시에 문을 치는 것처럼. 쾅쾅쾅. 그리고 아이들 웃음소리. 최 반장은 숨도 안 쉬고 나를 계단까지 끌고 내려갔다. 1층까지 내려온 뒤에야 그는 손을 놨다. 나는 벽에 기대 헐떡였다. 반장님. 그는 얼굴이 완전히 질려 있었다. 왜 올라갔어? 문이 열려 있어서. 열려 있어도 가지 말았어야지.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늘 무덤덤하던 사람이 진심으로 겁먹은 얼굴.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냈다. 근데 라이터를 몇 번이나 떨어뜨려 봤냐? 나는 대답 못했다. 최 반장이 날 노려봤다. 몇 명이었어? 예? 거기 애들. 나는 입술이 말랐다. 10명 정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반장 얼굴이 굳었다. 늘어난 거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늘어났다고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원래 하나였어.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최 반장은 창밖만 바라봤다. 비는 더 세게 내리고 있었다. 처음엔 그 여자애 하나만 보였어.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피아노 안 둬봤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최 반장이 눈을 질끈 감았다. 젠장! 대체 뭡니까, 반장님?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 학교에서 죽은 애 하나가 아니야. 순간 머릿속이 멈췄다. 뭐라고요? 공식적으로는 하나지.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실종됐던 애들이 더 있었어. 나는 숨을 삼켰다. 근데 왜 기사도 없고 묻혔으니까.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다. 최 반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실종으로 처리된 애들 몇 명 있었는데 다들 학교 밖에서 사라진 걸로 기록됐어. 근데요, 어떤 애들은 끝내 못 찾았어. 순간 음악실 아나이들 얼굴이 떠올랐다. 눈 없는 얼굴들, 젖은 교복, 그리고 그 말, 또 숨 막히겠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설마. 최 반장이 내 말을 끊었다. 그만하라. 예? 괜히 깊게 파지 마. 그는 진심으로 경고하는 눈빛이었다. 그거 오래 붙잡고 있으면 너도 끌려 들어간다. 근데 이미 늦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작업복 주머니 안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안을 뒤졌다. 그리고 천천히 꺼냈다. 작은 하얀 실내와 이름표였다. 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이름은 읽을 수 있었다. 김수진. 그리고 이름 아래. 나는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건 실종 사건이 있었다던 바로 그해 여름이었다. 나는 한동안 그 이름표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젖은 플라스틱 표면이 손바닥에 달라붙는 느낌이 너무 생생했다. 방금 전까지 누군가 품고 있었던 물건처럼 차갑고 축축했다. 김수진. 2003년 7월 14일 최 반장은 그 이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버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예? 지금 당장 버리라고. 그는 거의 화를 내듯 말했다. 그거 집에 가져가면 안 돼. 근데 이상했다. 나는 그 이름표를 버리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계속 손 안에 쥐어놓고 있는 느낌. 최 반장이 내 손에서 이름표를 빼앗으려 하자 순간적으로 내가 손을 뒤로 뺐다. 나도 놀랐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갔다. 최 반장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봤다. 벌써 시작됐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담배를 깊게 빨았다. 오늘은 집에 가지 마라. 예? 당직실에서 자. 왜요? 최 반장은 잠시 침묵하다 아주 낮게 말했다. 처음 붙은 날엔 혼자 있으면 안 돼. 그 말은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다. 나는 결국 그날 새벽까지 당직실에 있었다. 최 반장도 같이 남았다. 그는 평소보다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가끔 복도 쪽을 확인했고 새벽 2시쯤에는 학교 현관문 잠금 상태까지 다시 보고 왔다. 마치 무언가가 들어오는 걸 막으려는 사람 같았다. 나는 당직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잠은 전혀 오지 않았다. 손에 쥔 이름표 때문이었다. 이상하게 계속 만지게 됐다. 표면을 문지르면 오래된 고무 냄새랑 함께 물비린내가 올라왔다. 그리고 가끔 아주 희미하게 아이 숨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았다. 추워. 나는 몇 번이나 이름표를 버리려 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버리면 안 된다. 이건 아직 돌아가지 못했다. 그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와서 오히려 무서웠다. 새벽 3시가 넘었을 때였다. 최 반장이 의자에 기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당직실 안은 희미한 형광등 소리만 울리고 있었다. 그때 지직. 인터폰이 켜졌다. 나는 몸을 움찔했다. 최 반장도 눈을 떴다. 지직. 이번엔 아무 말도 없었다.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 동시에 숨 쉬는 소리. 젖은 목으로 숨을 들이키는 소리였다. 최 반장이 천천히 인터폰 앞으로 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전원을 꺼버렸다. 딸깍, 정적.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안 받습니까? 최 반장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받으면 위치가 들켜.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묻기도 전에 쿵 위층에서 소리가 났다. 무거운 걸 끄는 소리. 쿵. 천천히 복도를 지나가는 것처럼 나는 본능적으로 천장을 올려다봤다. 소리는 정확히 4층 방향이었다. 최 반장은 눈을 감았다. 오늘은 빨리 왔네. 그 순간 학교 전체 전등이 꺼졌다. 탁! 당직실이 암흑에 잠겼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밖에는 비까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콱!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 사이로 위층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다. 쿵! 쿵! 질질 끄는 소리. 마치 무거운 물건을 복도 바닥에 끌고 가는 느낌. 최 반장이 급하게 손전등을 켰다. 희미한 불빛이 당직실 안을 흔들렸다. 문 잠가. 나는 재빨리 문을 잠갔다. 철컥. 그 순간 4층에서 피아노 소리가 울렸다. 낮고 긴 학교 전체가 울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어서 둥둥둥 느리고 일정한 소리. 최 반장이 욕설을 내뱉었다. 시발. 그는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다. 낡은 부적이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 붉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걸 바라봤다. 그게 뭡니까? 예전에 받은 거. 그는 짧게 대답했다. 효과는 별로 없어. 그 말이 더 무서웠다. 둥. 피아노 소리가 다시 울렸다. 근데 이번엔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마치 바로 위층에서 치는 것처럼. 그리고 동시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철퍽. 나는 숨을 멈췄다. 철퍽. 젖은 발. 이번엔 하나가 아니었다. 여럿이었다. 철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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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바닥을 여러 명이 맨발로 걷고 있었다. 천천히 당직실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문 쪽으로 비췄다. 문 아래 틈 사이로 물이 번졌다. 검고 탁한 물, 그리고 그 물 위로 작은 손가락들이 보였다. 툭, 툭. 문 아래를 긁고 있었다. 나는 숨조차 못 쉬었다. 그 순간 밖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또 다른 목소리. 우리 못 나가. 그리고 여러 명이 동시에 속삭였다. 문 열어줘. 최 반장이 갑자기 소리쳤다. 대답하지 마.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다. 키득, 키득, 키득. 근데 이상했다. 처음처럼 장난스러운 웃음이 아니었다. 점점 숨 넘어가는 소리처럼 변하고 있었다. 꺽! 꺽! 물 먹은 사람이 웃다가 질식하는 소리. 나는 공포보다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 불쌍하다는 감정. 밖에 있는 게 진짜 아이들 같다는 생각. 그 순간 내 손 안 이름표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너무 차가워서 손가락 끝이 저릴 정도였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어.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당직실 구석. 사물함 옆에 누가 서 있었다. 작은 여자아이, 젖은 머리, 하얀 얼굴. 김수진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근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아이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기 때문이다. 수진이는 입술을 천천히 움직였다. 아직 안 끝났어. 그 순간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커졌다. 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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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실 문이 흔들렸다. 최 반장이 욕하며 부적을 문에 붙였다. 눈 마주치지 마. 근데 이미 늦었다. 수진이가 나를 보고 있었다. 정확히는 눈이 없는 얼굴로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근데도 이상하게 표정이 느껴졌다. 간절한 표정. 찾아야 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뭘? 수진이는 천천히 입을 벌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아직 안에 있어. 그 순간 위층 피아노 소리가 멈췄다. 학교 전체가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빗소리조차 멀게 느껴졌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툭. 내 손등 위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천장 틈 사이로 검은 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리고 그 물 사이로 사람 머리카락이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숨도 못 쉬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젖은 머리카락이 한 올씩 내려오고 있었다. 검고 축축한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툭툭. 최 반장이 욕설을 내뱉으며 내 팔을 잡아당겼다. 뒤로 와. 우리는 벽 쪽으로 물러났다. 근데 머리카락은 점점 더 내려왔다. 천장 틈새 안쪽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게 보였다. 사람 같았다. 아니, 사람 크기였다. 몸이 천장 안에 억지로 구겨진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뚝! 갑자기 천장 석고판 하나가 내려앉았다. 먼지가 확 퍼졌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얼굴이 내려왔다. 나는 그대로 굳었다. 여자아이였다. 목이 비정상적으로 꺾인 채 천장 틈에 매달려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새까만 눈구멍이 보였다.
입은 아주 천천히 벌어졌다. 찾았네. 최 반장이 손전등을 집어 던졌다. 쾅! 불빛이 얼굴에 맞는 순간 아이가 천장 안으로 확 사라졌다. 동시에 당직실 문이 미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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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웃음소리가 복도 전체에서 들렸다. 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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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같이 있자. 혼자 두지 마. 최 반장은 내 팔을 붙잡고 소리쳤다. 뛰어. 우리는 그대로 당직실을 뛰쳐나갔다. 복도는 어두웠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근데 바닥 상태가 이상했다. 복도 전체가 젖어 있었다. 물이 발목까지 차 있었다. 철퍽! 뛸 때마다 검은 물이 튀었다. 물에서는 썩은 냄새가 올라왔다. 하수구 냄새랑 오래된 흙냄새가 섞인 것 같은 역한 냄새. 우리는 현관 쪽으로 뛰었다. 근데 이상했다. 분명 직진인데 복도가 끝나질 않았다. 계속 같은 창문, 같은 게시판, 같은 화분이 반복됐다. 나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반장님, 최 반장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다. 또 시작됐네? 그 순간 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둥, 가까웠다. 바로 등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어서 철퍽, 철퍽, 아이들 발소리, 여럿이었다.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뒤돌아봤다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복도 끝 어둠 속에 아이들이 서 있었다. 10명. 아니, 더 많았다. 전부 젖은 채였다. 교복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카락 끝에서 물이 떨어졌다. 그리고 전부 고개를 기울인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 가? 같이 놀자. 이번엔 늦지 말자. 그 순간 아이들 사이에서 누군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김수진이었다. 근데 이번엔 달랐다. 몸 여기저기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교복 목 부분이 찢겨 있었다. 무엇보다 목에 손자국이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수진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 그 목소리는 처음으로 또렷했다. 그 사람이 아직 여기 있어. 순간 복도 불이 깜빡였다. 탁! 탁! 그리고 아이들 전부가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복도 저 끝,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었다. 처음엔 그림자인 줄 알았다. 근데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키 큰 남자, 교직원처럼 보이는 셔츠 차림. 근데 얼굴이 안 보였다. 검은 그림자처럼 뭉개져 있었다.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오면 안 돼. 숨 쉬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그 순간 그림자가 움직였다. 천천히 질질 끄는 걸음으로 철퍽 철퍽. 그 발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금까지 들었던 발소리는 아이들 게 아니여 저 남자의 발소리였다. 최 반장이 내 팔을 움켜잡았다. 눈 내리까라. 예? 빨리.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신숨 소리가 들렸다. 가까워졌다. 하. 하, 숨 쉴 때마다 물 끓는 소리 같은 게 섞여 있었다. 그리고 이상한 냄새, 젖은 담배 냄새, 곰팡이, 썩은 물. 그게 점점 가까워졌다. 철퍽, 철퍽. 나는 고개를 들고 싶었다. 도대체 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근데 몸이 먼저 거부했다.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리를 꽉 눌렀다. 그 순간 내 바로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나는 숨도 쉬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새로 왔네. 목소리가 이상했다.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울렸다. 나는 온몸이 굳었다. 최 반장은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복도 전체가 물에 잠긴 것처럼 조용했다. 그리고 천천히 무언가 내 얼굴 가까이 내려왔다. 숨 냄새가 느껴질 정도였다. 썩은 냄새, 오래된 지하실 냄새, 지하실 냄새. 봤어? 나는 대답 못했다. 그러자 남자가 아주 작게 웃었다. 꺽! 목 안에 물이 찬 사람이 웃는 소리.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순간 멀리서 아이 비명소리가 터졌다. 도망가! 동시에 복도불이 전부 꺼졌다. 암흑. 최 반장이 날 밀쳤다. 뛰어! 우리는 미친 듯이 뛰었다. 뒤에서는 물 튀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따라왔다. 철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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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 나는 거의 울면서 계단을 뛰어내렸다. 그때 뒤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동시에 터졌다. 지하실 가지 마! 근데 이미 늦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다.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 본관 뒤편 오래된 계단으로 내려온 거였다. 평소엔 잠겨있는 지하 보일러실 방향. 최 반장이 욕했다. 씨발. 계단 아래 문이 열려 있었다. 검은 어둠이 입 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올라왔다. 물이 썩는 냄새, 곰팡이, 그리고 아주 희미한 피 냄새. 뒤에서는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철퍽. 철퍽. 최 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우리를 밀었다. 나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지하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쾅! 등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다. 눈앞이 번쩍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건 계단 위에 서 있는 젖은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입모양으로 말했다. 미안해.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냄새였다. 썩은 물 냄새. 오래 방치된 지하실 특유의 눅눅한 공기 속에 쇠 비린내 같은 게 섞여 있었다. 피 냄새였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등이 너무 아파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희미한 전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탁! 탁! 빛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마다 지하실 풍경이 끊겨 보였다. 녹슨 배관, 곰팡이 핀 벽, 물 고인 바닥, 그리고 저 멀리 낡은 철문 하나. 나는 신음하며 몸을 일으켰다. 반장님. 대답은 없었다. 대신 어둠 어딘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톡톡. 나는 손전등을 찾았다. 다행히 계단 아래에 떨어져 있었다. 불을 켜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바닥에 발자국이 있었다. 젖은 맨발 자국.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전부 철문 안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침을 삼켰다. 여긴 뭐지? 학교에 지하 보일러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근데 출입 금지였고 나도 내려와 본 적은 없었다. 그 순간 위쪽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쾅! 나는 본능적으로 계단을 올려다봤다. 어둠뿐이었다. 반장님? 대답 대신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긁는 소리. 끼익. 마치 손톱으로 철문 안쪽을 긁는 듯한 소리. 나는 손전등을 철문 쪽으로 비췄다. 문 아래 틈 사이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검고 탁한 물. 그리고 그 물 위에 떠 있는 게 보였다. 작은 머리핀. 분홍색 토끼 모양.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다. 며칠 전 교무실 게시판에서 봤던 실종 아동 전단지. 그 사진 속 여자아이 머리에 꽂혀있던 핀이었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다. 그때 철문 안쪽에서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나는 얼어붙었다. 춥다. 김수진 목소리였다. 근데 이번엔 아주 약했다. 진짜로 좁은 곳에 갇혀있는 아이처럼. 나는 문 앞으로 다가갔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차가웠다. 얼음처럼. 그리고 안쪽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열어줘. 나는 망설였다. 열면 안 될 것 같았다. 근데 동시에 확신이 들었다. 뭔가가 저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다. 끼익! 철문이 열리자 썩은 공기가 확 밀려 나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입을 막았다. 안쪽은 생각보다 넓었다. 원래 창고였던 것 같았다. 오래된 책상과 의자, 폐기된 악기들이 어둠 속에 쌓여 있었다. 그리고 바닥, 물이 고여 있었다. 발목 정도 깊이. 검은 물 위로 손전등 빛이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철퍽, 철퍽. 걸을 때마다 물 아래에서 뭔가 밟히는 느낌이 났다. 말랑한 것. 나는 일부러 아래를 보지 않았다. 그 순간 저 안쪽에서 누가 울기 시작했다. 작은 여자아이 울음소리. 나는 손전등을 비췄다. 창고 구석. 낡은 천막 뒤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다. 작은 체구, 젖은 교복.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수진아. 울음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천막 뒤에 아이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대로 굳었다. 김수진이었다. 근데 이번엔 이전과 달랐다. 눈이 있었다. 평범한 아이 얼굴이었다. 겁에 질린 얼굴. 새하얗게 떨고 있는 진짜 아이처럼 보였다. 선생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다. 너무 사람 같아서, 너무 무서워 보이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얼굴이라서.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괜찮아, 이제 나가자. 그 순간 수진이 표정이 일그러졌다. 겁먹은 얼굴. 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창고 앞물 위에 누군가 서 있었다. 그 남자였다. 복도 끝에 있던 그림자. 이번엔 얼굴이 조금 보였다. 물에 푹 젖은 중년 남자. 교사처럼 셔츠에 넥타이를 하고 있었다. 근데 목이 이상하게 부어 있었다. 마치 물에 오래 잠겼던 시체처럼. 그리고 얼굴 절반이 짓무른 것처럼 흐물거렸다.
남자는 천천히 웃었다. 컥! 목 안에서 물 끓는 소리. 또 들어왔네. 나는 몸이 굳었다. 남자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물이 흔들렸다. 철퍽! 철퍽! 그 순간 내 발끝에 뭔가 걸렸다. 나는 아래를 비췄다. 그리고 비명을 삼켰다. 물 아래에 손이 있었다. 사람 손, 수십 개. 검게 부른 아이들 손이 물속에서 위로 뻗어 있었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근데 남자가 더 빨리 다가왔다. 애들이 시끄럽지? 남자 목소리는 기분 나쁘게 부드러웠다.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자꾸 울어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죽인 겁니까? 남자는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웃었다.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그 순간 창고 안쪽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터졌다. 동시에 물속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착! 내 발목을 붙잡았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 나는 비명을 질렀다. 남자가 천천히 가까워졌다. 너도 금방 조용해져. 그 순간 수진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눈 감아요.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동시에 엄청난 비명소리가 터졌다. 끼악! 물이 폭발하듯 튀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덮쳤다. 그리고 누군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뛰어! 나는 눈을 뜨지도 못한 채 달렸다. 철퍽! 철퍽! 뒤에서는 남자 비명과 아이들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렸다. 나는 겨우 눈을 떴다. 수진이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진짜 사람처럼. 따뜻하진 않았지만 이전처럼 차갑지도 않았다. 우리는 창고를 빠져나와 계단 쪽으로 뛰었다. 근데 계단 앞에서 멈췄다.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최 반장이었다. 벽에 기대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다. 그리고 배 쪽 작업복이 새빨갰다. 피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반장님. 그는 겨우 눈을 떴다. 왔냐? 누가 이런 겁니까? 최 반장은 대답 대신 내 뒤를 봤다. 그리고 얼굴이 새하얘졌다. 빨리 가. 나는 천천히 뒤돌아봤다. 계단 위 어둠 속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철퍽. 철퍽. 그 남자가 올라오고 있었다. 근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아이들이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전부 고개를 숙인 채. 그리고 하나같이 울고 있었다. 마치 남자에게 끌려오는 것처럼.